어머니 연세도 있으시니까 집과 재산은 저희가 관리해야겠죠? 아니, 이년 뭐라는 거야?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때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쉽게 무시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조용히 참아왔던 한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존중받지 못했던 한 사람. 하지만 상속의 날 모든 관계의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순옥 여사는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집에서 걸음을 조심하게 되셨지요. 문을 여는 소리도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도 괜히 크게 들릴까 싶어 손끝에 힘을 빼고 움직이셨습니다. 이 집은 분명 순옥 여사가 남편과 함께 평생을 바쳐 마련한 공간이었지만 요즘 들어서는 마치 잠시 빌려 쓰는 곳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아들 민수 씨와 며느리 지연 씨가 주말마다 찾아오기 시작한 뒤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웠지요. 집안에 사람 소리가 난다는 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순옥 여사는 잘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늘 반찬을 넉넉히 해두셨고 과일도 미리 깎아두셨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마음이 먼저 움직였던 거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감각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지연 씨는 집에 들어오자 마자 자연스럽게 거실 중앙 소파에 앉았고 순옥 여사는 어느새 벽쪽 의자에 자리를 잡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정한 규칙은 아니었지만 그 자리는 이상할 만큼 굳어졌지요. 어머니, 요즘 날씨가 오락가락해서 관절에 안 좋아요. 아, 그렇지. 병원은 다음 주로 예약해 둘게요. 지연 씨의 말투는 공손했고 표정도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 사이에는 묘한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묻는 말은 있었지만 이상하게 선택지는 없었지요. 순옥 여사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대답이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걸 느끼고 계셨습니다. 지연아, 차 한 잔 마실래? 아 마이너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카페 다녀와서요. 그 말과 함께 지연 씨는 휴대전화를 확인했고 순옥 여사는 혼자 주방으로 향하셨지요. 찻잔 2개를 꺼내려다 하나만 다시 넣으시면서 이유 없이 마음이 쓸쓸해졌습니다. 민수 씨는 그런 분위기를 애써 보지 않으려는 듯 했습니다.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며 웃고 아이들 이야기만 꺼냈지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미묘한 공기는 피곤한 문제 정도로 여기는 눈치였습니다. 순옥 여사는 스스로에게 자주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하지만 곧 답은 나왔지요. 예민한 게 아니라 조용히 이곳에서 밀려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연 씨는 점점 더 자연스럽게 순옥 여사의 일상에 관여하기 시작했어요. 냉장고 문을 열고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지요. 어머니, 이런 음식은 이제 드시면 안 돼요. 그 말에는 악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설명도 선택도 없었지요. 순옥 여사는 더 이상 아무런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조금씩은 괜찮지 않겠니? 라고 웃으며 넘기셨을 텐데 요즘은 그 말조차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 친척 모임에서 누군가 웃으며 물었지요. 어머님, 집은 나중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순옥 여사가 대답을 고르기도 전에 지연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관리해야죠.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그 순간 공기가 잠깐 멈춘 것 같았어요. 모두 웃고 있었지만 순옥 여사는 자신의 자리가 분명히 달라졌다는 걸 느끼셨지요. 관리라는 말 속에서 자신이 더 이상 주체가 아니라는 느낌이 분명하게 전해졌거든요. 그날 집으로 돌아온 밤, 순옥 여사는 불도 켜지 않은 채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이 유난히 또렷해 보였지요. 여보, 사람 마음이 이렇게 쉽게 정리되는 거였나요? 그 질문에는 서러움도 분노도 섞여 있었지만 무엇보다 깊은 허탈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옥 여사는 그제야 깨달으셨지요. 이 문제는 상처가 아니라 며느리에게 나에 대한 존중의 부재라는 것을요. 며칠 뒤 우연히 들려온 말이 순옥 여사의 마음을 완전히 굳히게 했습니다. 지연 씨가 누군가와 통화하며 웃으며 말하는 걸 들으신 거지요. 어머님 재산은 형식만 남았어요. 결국 저희 거죠. 순옥 여사는 그 말을 들은 순간 놀랍게도 눈물이 나지 않으셨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분노 대신 마음이 아주 차분해졌지요. 마치 오래 고민하던 답을 이제야 찾은 사람처럼요. 그래 마이너스 이 며느리 보게 혼잣말처럼 낮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제 내가 내 삶을 정리해야겠네. 그날 밤 순옥 여사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문서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단단한 결심을 하셨지요. 김순옥 여사는 그날 이후로 말을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정확히 말하면 할 말은 많았지만 굳이 꺼내지 않으셨지요. 말해봤자 돌아오는 건 오해거나 가볍게 넘겨지는 반응뿐이라는 걸 이미 여러 번 겪으셨거든요. 아침이 되면 예전처럼 일찍 일어나셨지만 부엌에서 반찬을 만드는 시간은 줄어들었어요. 그 대신 식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지요. 감나무 가지 사이로 바람이 스칠 때마다 순옥 여사의 마음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말이 정겹게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겠지요.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독이기 위한 말이었어요. 민수 씨 부부는 그런 변화를 크게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연 씨는 순옥 여사가 예전보다 순해졌다고 생각했지요. 의견을 내지 않고 고개만 끄덕이는 모습이 이제 맡겨도 되겠다는 신호처럼 보였던 겁니다. 어머니 요즘은 저희 말 잘 들으세요. 지연 씨는 웃으며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순옥 여사의 침묵은 수능이 아니었지요. 결론을 내리기 전 마지막으로 자신을 서서히 깔끔하게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은 남편의 기일이 가까운 날이었어요. 순옥 여사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요. 사진 속 남편은 늘 그랬듯 온화한 표정이었어요. 여보, 당신은 늘 말했지요. 순옥 여사는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끝까지 사람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요. 순옥 여사는 그 말을 잊은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동안은 가족이니까라는 이유로 참고 넘기고 스스로를 줄여왔지요. 그게 어른의 미덕이라고 믿으셨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분명해졌어요. 참는 것과 존중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걸요. 그날 밤 순옥 여사는 아주 오랜만에 장롱 깊숙한 서랍을 열어보셨습니다. 안에는 남편과 함께 정리해 두었던 문서 봉투가 고이 들어 있었어요. 집 등기, 예금 내역, 작은 땅 문서, 그리고 오래된 노트 한 권. 노트의 첫 장에는 남편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순옥이 당신이 판단해. 그게 정답이야.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순옥 여사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누군가가 아직도 자신의 판단을 믿어준다는 사실이 그토록 큰 위로가 될 줄은 몰랐지요. 며칠 뒤 순옥 여사는 혼자 변호사 사무실을 찾으셨어요. 민수 씨나 지연 씨에게는 말하지 않으셨지요. 굳이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셨거든요. 이건 복수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정리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어르신, 가족분들께 미리 말씀 안 하셔도 괜찮으시겠어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순옥 여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아직은요. 그리고 덧붙이셨지요. 사람 마음은 결과를 보고 나서야 보이는 것도 있더라고요. 변호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표정에는 연민도 있었고 존중도 담겨 있었지요. 순옥 여사는 그 시선이 낯설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오랜만에 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느낌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옥 여사는 발걸음이 이상하리만큼 가벼웠어요. 무언가를 빼앗긴 사람처럼 허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였지요. 마음 한구석이 단단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혼잣말처럼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지요. 그날 저녁 민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순옥 여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부드럽게 대답하셨어요. 그냥 생각할 게 좀 있어서 그래.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지요. 다만 그 생각의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을 뿐이었어요. 순옥 여사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감나무 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지요. 계절이 바뀌듯 사람 사이의 관계도 곧 변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곧 모두를 놀라게 할 방식으로 드러나게 될 예정이었지요. 그날은 이상할 만큼 날씨가 맑았어요. 하늘은 높았고 바람은 차분했지요. 하지만 그 고요함과 달리 김순옥 여사의 마음은 오래전부터 단단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흔들리지 않을 날이었거든요. 상속 관련 모임은 변호사 사무실의 작은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공기는 형식적으로 정돈되어 있었지요. 민수 씨는 긴장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고 지연 씨는 겉으로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이미 모든 결과를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어머님, 컨디션은 괜찮으세요? 지연 씨가 먼저 말을 건넸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여유가 묻어 있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순옥 여사는 짧게 대답하셨어요. 더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지요.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김순옥님의 재산 분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연 씨는 허리를 곧게 세웠고 민수 씨는 무의식적으로 아내 쪽을 바라보았지요. 그 순간 지연 씨의 머릿속에는 이미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집, 예금, 땅. 이제 자신들의 삶이 한 단계 올라갈 거라는 계산이 끝난 상태였지요. 하지만 다음 말은 그 모든 계산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김순옥님께서는 본인 명의의 자산 대부분을 신탁 및 사회환원 형태로 관리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네. 지연 씨의 입에서 거의 반사적으로 튀어나온 소리였지요. 변호사는 다시 한번 또렷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드님 부부께는 최소한의 법적 상속분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연 씨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고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저희랑 얘기된 게 있잖아요. 그 말은 질문이 아니라 항의에 가까웠지요. 그동안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전제가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순옥 여사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었어요. 오히려 오랜 시간을 지나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사람처럼 고요했지요. 지연아. 부르시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단다. 지연 씨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이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 말에는 억울함보다는 당황이 더 많이 섞여 있었지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얼굴이었습니다. 순옥 여사는 잠시 숨을 고르신 뒤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벌을 주려고 이 자리에 앉은 게 아니야.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아주 분명하게 덧붙이셨지요. 다만 나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곳에 내 인생을 맡기고 싶지 않았을 뿐이란다. 그 말이 끝나자 민수 씨의 고개가 천천히 떨어졌어요. 그제야 어머니가 어떤 시간을 지나왔는지 조금은 느낀 듯 했지요. 지연 씨는 말을 잃었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졌지요.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모든 말과 행동들이 한꺼번에 되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시했던 눈빛, 흘려보냈던 말들, 웃음 뒤에 숨겨두었던 계산까지요. 어머니, 저는 그냥 지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 어머니를 위해서라고 생각했어요. 순옥 여사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란다. 짧지만 단호했지요. 너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편의를 위해 나를 줄여왔단다. 그 말은 회의실에 조용히 내려앉았고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연 씨의 눈에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떠올랐습니다. 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자신이 들켜버렸다는 두려움이었지요. 순옥 여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 마음은 계산하면 반드시 어긋나게 되어 있어. 그래서 나는 계산하지 않는 곳에 내 마지막을 두기로 했단다. 그날 상속의 결과보다 더 큰 것이 결정되고 있었어요. 누가 어른이었는지, 누가 사람을 사람으로 대했는지, 그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지요. 그리고 지연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너진 건 재산 때문이 아니라 태도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상속 이야기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민수 씨는 운전대만 바라보고 있었고 지연 씨는 창밖만 보고 있었지요. 그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이 침묵을 더 어색하게 만들 것 같았거든요. 김순옥 여사는 뒷좌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지요. 오늘 하루로 무언가를 이겼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대신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제자리에 다시 앉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지연 씨가 먼저 내렸어요. 현관 앞에서 잠시 멈춰서더니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지요. 그동안 이 집을 얼마나 당연하게 여겨왔는지 오늘에서야 또렷이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집 안으로 들어와 모두가 앉았을 때 지연 씨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순옥 여사 앞에 섰지요.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 말은 형식적인 사과와는 달랐어요. 목소리가 처참하게 떨렸고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요. 순옥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연 씨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에는 차가움도 승리감도 없었어요. 그저 한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지요. 제가 지연 씨가 말을 잇기 어려워했어요. 어머니를 어른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가족이 아니라 제 기준으로 판단했어요. 그 고백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자기 합리화를 스스로 무너뜨려야 했으니까요. 지연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지난 행동에 대한 잘못을 깨닫고 있었어요. 오늘 자신이 받은 충격은 재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비춰졌기 때문이라는 걸요. 잠시 후 순옥 여사가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지연아. 그 부르는 소리에 지연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단다. 순옥 여사는 천천히 말을 이으셨어요. 나도 며느리였고 나도 어른이 되는데 오래 걸렸지. 지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말은 용서라기보다 이해의 문을 열어주는 말이었지요. 하지만 순옥 여사의 목소리가 조금 단단해졌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란다. 어른은 보호의 대상이기 전에
존중의 대상이란다. 그 말에 민수 씨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중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자신이 오늘에서야 분명히 보였거든요. 어머니 민수 씨가 낮게 말했지요. 죄송합니다. 그 사과는 늦었지만 비어있지는 않았어요. 순옥 여사는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알면 되지요. 사람 마음은 늦게라도 돌아보면 다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날 밤 지연 씨는 처음으로 순옥 여사 곁에 앉아 올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이야기, 남편과 처음 만났던 날, 아이를 키우며 울었던 밤들까지요. 그 이야기는 훈계도 자랑도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었지요. 며느리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무시해왔던 것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한 사람의 시간이었다는 걸요. 며칠 뒤 지연 씨는 작은 노트를 하나 꺼내 순옥 여사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어머니께 배우고 싶은 것들을 적어볼 노트예요. 순옥 여사는 잠시 놀라셨다가 조용히 미소 지으셨어요. 그래요. 같이 채워봅시다. 그날 이후 이 집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누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지가 아니라 누가 먼저 마음을 내미느냐가 기준이 되었지요. 상속은 돈을 나누는 날이 아니라 태도를 되돌려받는 날입니다. 어른은 끝까지 어른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진짜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법입니다. 상속은 돈을 나누는 날이 아니라 사람의 태도가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김순옥 여사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끝까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남고 싶었을 뿐입니다. 어른은 보호의 대상이기 전에 존중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진짜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